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직종에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보면은 일반인보다 외모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화면에 웬 오징어가 말을 하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과의사 세계에선 제가 그래도 뭐 평균에 수렴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자 출연자 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느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연령대가 높죠. 이성적인 끌림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었고요. 대부분 집안이 유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필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방송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봐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은 여성분들 중에서 치열이 삐뚤으신 분들이 비중이 높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치과의사로서 생각하기에 교정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 교정 치료는 비용도 적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걸 환자에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환자분들도 제가 이제 교정하자 하면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영숙님이시고요. 외국에서 유학하셨고 법조인 위주로 소개팅 하셨다. 본인께서는 롱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계시다라고는 하는데 요즘 교수님들이 호칭이 워낙 다양하긴 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부교수, 정교수, 진료교수, 진료 부교수 되게 호칭이 많았거든요. 초빙 교수라는 직함으로 봤을 때는 교수님으로서 정식적으로 임용을 받았다기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서 강의를 담당해 주시는 역할로 모신 상태가 아닌가. 남자분 중에서 나왔던 영수님 같은 경우는 정식 교수 임용 받으신 분 같은데 이분은 그 정도 위치까지는 못 가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소개팅 인연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의미부여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5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소개팅 한 번 하고 애프터가 없었다라는 점, 심지어 영수님은 그거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그때 이성적인 끌림은 서로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없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끌림이 생기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숙님이 영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더라고요. 집에도 놀러 오라고 하고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이 없는 세 가지가 공짜, 정답,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여성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그게 이제 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나. 영수님이 숨기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한 100번 정도 했다고 소개팅 100번, 맞선 100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 야, 그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결혼 정년기에 빡세게 보는 분들은 하루에 3건, 4건도 뛰어. 점심, 오후, 저녁까지도 뛸 수 있다라고 하니까 100번이 진짜 엄청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아직 프로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이제 다음은 정숙님이죠.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취미 부자인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변호사시고 이혼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신다. 여기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요. 찝찝한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변호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사 분야라고는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남자 공인중개사랑 여자 공인중개사랑 하기가 편안한 분야가 조금 틀리긴 하거든요. 남자가 원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남자 공인중개사가 집 보여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무섭다고 안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자 공인중개사 분들이 원룸 같은 거 하기에는 조금 이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남자 공인중개사들은 땅이나 공장 부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의사 중에서도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입지가 좁다라고 하거든요. 여자 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여자 의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변호사도 이제 본인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입하기가 쉬운 업종이 있다라고요. 모터스포츠 서킷 가시고 야구장 직관 가시고 활동적인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서 집돌이 스타일이랑 만나면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마포구 옆에 경기도
신도시인데 지역번호는 02를 쓰고 이제 그런 부분을 굳이 막 설명을 하시는 게 경기도지만 서울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한양대 박보영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구 닮았다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끝내야지 남들 앞에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외모를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은 여성 전문직들이 외모도 그렇지만 본인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기는 했거든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는 경제력도 보고 외모도 본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홍색 스포츠카를 타고 오시긴 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 만나려고 나갔는데 분홍색 차 타고 있으면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남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시는 분 같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들의 관심을 받는 데서 행복이나 만족감을 느끼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범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정숙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님이 이번에 광수하고 현숙을 몰아가면서 구경하겠다고 자리도 막 옮겨가면서 상황이 있었죠. 본인 일이나 잘하지 구경까지 한다고 자리 옮기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될 듯한 느낌도 들 수 있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무례할 수 있었던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님이시고요. 독일 음대를 3곳이나 졸업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11년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게 집안이 굉장히 유복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초반에 이미지에 비해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미지가 좋아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순자님이 순둥순둥한 인상은 아니세요. 샤프한 인상을 가지셨는데 초반에는 긴장하셔가지고 표정이 얼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낯가림이 있으셨는지 사람들이랑 대하는 게 편치는 않았거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캐리어 끌어주러 나왔잖아요. 보통은 거기에서 만나면은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면서 감사하다 표현도 하는데 남자 출연자는 뒤에서 무슨 하인처럼 이렇게 캐리어 끌어주고 자기는 그 사람 뭐 상대도 안 하고 가버리는 모습에서 호텔 벨보이한테도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조금 조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께서는 외적으로 좋은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치열도 좋아야 되고 비율도 좋아야 되고 머리숱도 많아야 되고 이 정도면 외모를 다 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반면에 부모님은 조건을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순자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독주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급이 된다는 사람만 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연주자로서 인정을 받으시니까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게 수익이 되지는 않거든요. 대관료 내고 본인 악기 들고 가고 드레스 값도 본인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주회 표를 유료로 팔 건데 그게 굉장히 이름 있는 연주자가 아닌 이상은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돈 내서 본인의 커리어나 포트폴리오를 쌓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고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순자님의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소득적인 거는 부모님께서 많이 투자하신 거에 비해서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직을 선호하신다라고 해서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전문직의 경제적인 메리트가 옛날보다 많이 없습니다. 요즘 전문직들도 상대방의 조건들을 많이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같은 전문 직종을 선호하거나 여유가 있는 집안을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제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순자님과 순자님 부모님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외모와 조건이 다 되는 전문 직종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직종에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보면은 일반인보다 외모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는 뭐 중증의학센터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보면서 의사 외모들의 평균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화면에 웬 오징어가 말을 하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과의사 세계에선 제가 그래도 뭐 평균에 수렴할 수도 있다. 전문직이면서 외모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어느 정도 드무냐,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알알이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로얄동에 로얄층을 알알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데 1000세대 아파트에서 20, 30세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비율로 드문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모가 괜찮은 전문직은 선택의 폭도 넓고
있고 속된 말로 골라서 간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랑 가냐? 정말 최상위의 외모를 갖추신 2명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 여성분들이 외모도 뛰어나신데 집안의 이제 경제도 여유로운 그런 분들한테 가시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롭냐? 치과의사로서 버는 돈이 그렇게 아쉽지 않은 정도. 예전에 박찬호 선수의 장인이 그랬대죠. 우리 사위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뭐 애는 착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순자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터들을 좀 낮춰주셔가지고 하시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순수하다, 소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하다라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고 살면서 그 시기에 맞는 경험과 경륜 같은 거를 갖추게 되잖아요. 30대 후반에 가까워지고 40대로 넘어가는 이 나이대에도 본인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장점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본인이 그 시기에 갖춰야 될 소양이나 센스 같은 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포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조건을 보신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투자한 내용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의 급부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결혼까지 스무스하게 가려면은 본인이 부모님의 이제 기대를 낮춰야 돼. 우리 보잘것없는 자식을 데려가 주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자님인데 외모도 출중하신 것 같고 직업도 훌륭하시고 유학하신 거 보니까 집이 굉장히 유복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회계 쪽이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들 쉴 때 내가 다 쉬고 있으면은 나는 거기서 핵심 인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능력도 있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롱디도 가능하고 나이 차이도 열려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분께서는 내가 롱디를 감수할 정도로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은 롱디도 감수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보다 지방에 있는데 두세 등급 나은 점이 있으시면 뭐 감수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걱정된다라는 부분은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제약이 많아지니까 결혼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술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남자친구도 자기보다 술 못 먹는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배우자로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로 인한 갈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술도 좀 줄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옥순인데 처음 소개할 때 앞에 다 86년생이었는데 기대하시는 86년생 특집에 조금 다른 하면서 일단 언니들을 조금 매기고 시작했어요. 언니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언니들한테 접시 가져오라고 시키고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지 되게 진짜 궁금했어요. 프리랜서 미술 강사고 액자 같은 것도 제작받아서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술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고독하게 자기 작품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이 직장에 처음 입사하면은 이제 막내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수저 놓고 고기도 나서서 자르고 눈치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동글동글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사전 인터뷰 때 남 PD가 어떤 사람이 좋냐고 했더니 조건이 좋을수록 좋다 이랬는데 전문직은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면 좋죠 하면서 조금 표정이 밝아졌는데 이제 그걸 방송에 내보내니까 마치 옥순이 나는 전문직 아니면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처럼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선호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 PD님은 그거를 이제 방송에 쓸 정도면은 남자 전문직을 넣어주던가 넣어주지는 않으면서 그거 방송은 해가지고 욕은 매기고 진짜 남 PD님이 악마인 것 같아요. 상대방 집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결혼하면서 비슷한 가정 환경이 낫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기는 한데 과연 옥수님은 얼마나 집이 잘 살지? 반감 같은 것도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게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옛날처럼 밥을 못 먹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옥수님이 직업적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내거나 그러지는
맞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하면 상대방한테만 높은 기준을 들이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딸기 저쪽 테이블에서 좋은 거 위주로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쪽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조그만한 딸기들 쟤네들 먹고 나는 좋은 거 먹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의 조직 문화 같은 거를 조금은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데이트를 할 때 보니까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게 성의 없고 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대찌개 끓여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소통이 능숙치 않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한테 대시하는 사람들만 만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옥수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남자들이 20대 때는 다 의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성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도 잘 하기는 하는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여성분이 여지를 조금 줘야지 여기는 좀 더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남자들이 여우처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한번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으면은 금세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닌가. 옥순이 부대찌개 끓여달라고 전에서 시켰잖아. 그렇게 자기가 시켜서 부대찌개를 끓이면 자기가 가서 도와주겠어 하는데 그렇지. 한숙이 같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사람의 클래스의 차이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욕구나 니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체력을 썼잖아. 사람들이 다들 하지 말고 대화나 해요 막 이랬는데 자기 먹고 싶다고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 미안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안하면은 최소한 돕는 척이라도 하든가 먹었으면 최소한 너무 맛있다 이렇게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고 심지어 첫인상 선택은 또 딴 남자한테 가서 했죠. 차라리 광수한테 관심이 있어서 해달라고 했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광수는 관심도 없으면서 넌 나를 위해 부대찌개나 끓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아나무인적인 성향이 있다? 되게 좀 하여튼 좀 현숙님인데 표정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미소를 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 나간 사람들도 다 어색하고 뻘쭘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미소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분의 자기소개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함께 일하기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혼해서도 배우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품 같은 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큰 나라고 더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 변호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변호사의 가장 큰 업무라는 거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변호사면은 한국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역할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직 면허가 있다라는 거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건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미국 법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 사내 변호사로 이제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내 변호사가 직장인이랑 격이 다른 정도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님처럼 개업해가지고 큰 돈을 벌기를 뭔가 기대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걸 떠나서 현숙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숙님의 이제 데이트 과정, 특히 광수님과의 관계에서 현숙님은 본인 스스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랬던 건데 광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현숙님한테 직진선언하고 그래버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칼같이 현 긋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자기 좋다는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숙님이랑 광수님의 관계성을 보면서 선 긋는 거를 명확하게
하게 하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조금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허들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를 푸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끼리 만나는 게 가장 갈등의 여지가 없다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있으신 분이랑 만나려면은 어느 정도는 나도 저쪽에 맞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종교는 오픈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기수가 예전에 보던 기수에 비해서 흥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설레는 감정이 생기기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감정이입 같은 게 적었던 시기여가지고 영상을 오랜만에 찍었는데 이번 기수 마무리될 때쯤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저는 제 본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잘들 지내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